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과 국어 능력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 수업이고요. 1교시 수업은 이제 소개 영상이고 수업 소개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수강 정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추석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좀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주시고요. 1주차는 2주차부터는 추석 체크 철저히 하니까 제대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제가 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제가 공지사항과 그다음에 우리 수업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이 전 동영상이 있었죠.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강 정정 때 잘 확인을 하시고 이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업 60명 정원에 60명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이긴 하지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를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프린트물 뽑으셨죠? 강의 소개, 1주차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그것 같이 보시면서 저 수업 소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전공은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용론, 의미론, 한국어 문법 이런 걸 전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지금 가르치려는 국어 어문 규정은 도대체 언제 공부한 거냐? 당연히 국어국문학과에서도 배웠고요. 또 제가 국립국어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국어 어문 규정이나 이런 거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또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년간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어 어문 규정 또 책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단연간에 이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특히 이제 5,000권째 팔렸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재로 쓸 책이거든요. 이 책입니다. 쉬운 국어 어문 규정 문제집 제가 썼고요. 한국문화에서 나온 이 책, 요거를 제가 교재로 할 텐데 이 책이 그렇게 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신여대에서 횟수로 8년간, 그 다음에 만 7년간 그렇게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동안 좀 많이 만나 뵙고 여러분 선배들과 또 그래서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저도 참 보람도 있었고 참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jes1031 한메일.net 제가 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메일을 제가 주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좀 그거 있죠? 쪽지. 쪽지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또 기록이 남아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려면 그걸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법 불패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죠. 맞춤법 불패라는 것은 이게 교양 수업 중에 전국 대학의 교양 수업 중에 거의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폐강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수업이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좀 만석이에요. 그래서 매 학기 좀 수업 수를 그러니까 수강생 수를 좀 늘려달라라는 그런 메일을 좀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학교의 규정상 교양 수업은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 수에서 딱 맞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결정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수업이다. 그래서 맞춤법 불패, 강남 불패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이 강남에 떨어지지 않는다. 요즘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좀 맞춤법은 항상 좀 폐강되는 일 없이 항상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저한테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더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제가 좀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도 매겨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좀 부담이 더 따릅니다. 그렇지만 듣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희 좀 보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국어문학과를 나왔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공을 했고 공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명감을 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수가 일단은 많아요. 많은데 저한테는 이제 더 득이 될 건 없지만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좀 저희 수업 운영에 여러분들은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 좀 같이 좀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 이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맞춤법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이제 발달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이제 처음 왔을 때 이거 뭐 영상 통화나 이제 이런 걸로 나중에 발달할 텐데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글 쓰고 이러는 것 문자 텍스트가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뭐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것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로 하고 뭐 이러는 걸로 요즘 좀 약간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깊은 지식이나 뭔가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뭐 앞에 나와가지고 뭐 아무리 이렇게 그 유튜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문자 텍스트로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문자 텍스트 속에서 또 깨닫고 그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럴 시간도 또 우리가 또 사색하는 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카톡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카톡으로 그렇게 다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여간 뭐 그 저 이런 문자 텍스트는 전혀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 여러분들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뭐 살아온 30년간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자 텍스트를 이용하려면 이제 맞춤법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춤법이 틀리면 기초 교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신청하고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춤법 틀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식하다고 그러죠. 무식하다고. 그래서 그 뭐 여러분들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이제 누군가 이제 소개팅을 해가지고 아주 좀 그래도 괜찮은 남성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자는 그런 문자 텍스트를 받았는데 문자 텍스트가 다 맞춤법이 다 틀리고 국어 문장 다 틀리고 띄어쓰기 다 틀리고 이래서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그 남성을 만나실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뭐 그러면 뭐 하여간 또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준에 여러분들 수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외모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통하려면 웬만한 수준 정도는 그렇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큰 고민에 만약 그 남성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는 큰 고민에 빠지시거나 아니면 안 만나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맞춤법은 이런 무식하다 교양 있다 이런 것에 바로 척도가 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이런 수업을 또 신청해서 그렇게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 오타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오타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기사를 읽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좀 기자들이 좀 시험도 철저하게 치르고 그래서 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좀 기자의 문이 좀 많이 열리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이 이거 기자가 맞나 뭐 문해력 떨어지는 것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 하여간 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기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는 그 모든 넓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 정보를 좀 알려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써라는 것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신다면 그 기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것도 다 틀려가지고 올려놓는 경우가 좀 요즘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이분들 하여간 좀 기자의 수준이 좀 예전 같지 않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도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여러분들 이해시키고 이러는 것도 못한다는 좀 그런 것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이런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를 꿈꾸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러신 분들 외에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양인이 되려면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춤법의 중요성이 계속 국어문 규정의 문제성 그 중요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계속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수업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어문 규정의 4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4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합쳐가지고 국어문 규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수업은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이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문 규정을 통틀어서 좀 대표하는 말로 한글 맞춤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국어문 규정 중에 4대 규정 중에 하나의 규정이 한글 맞춤법이고요. 그 한글 맞춤법은 4대 규정, 국어문 규정의 하나의 규정이다. 하위의 부류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이제 뭘 하는 것이냐, 뭘 하는 애들이냐라는 거를 각각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수업이 한글 맞춤법 국어 능력입니다만 한글 맞춤법만 가지고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여러분들 골고루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4대 규정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는데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좀 비교적 간단하게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이 모든 규정을 다 다루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위주로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고요.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다음 주에 제가 좀 이렇게 총괄해 가지고 다루는 수업이 있거든요. 국어문 규정을 총괄해서 다루는 수업이 있는데 그때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만 다뤄도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거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제가 한 학기 동안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뭐 1년 동안 한다. 2학기 동안 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리 표준어 규정까지만 수업을 한다라는 거. 표준어 규정도 표준 발음법이 있는데 그 전에 표준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만 수업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은 뭐냐? 한글 맞춤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한이라고만 쓸게요. 한글 맞춤법. 요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바로 저 철자법과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규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자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저 영어 배우시면서 영어 teacher 하면 TACHER 이런 거 열심히 외우셨잖아요. 한국어에 철자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음대로 쓰지 않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자법은 발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음대로 쓰지 않고 어떤 규칙을 지켜가지고 발음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쓰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넓다라는 말 있죠? 넓다라는 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그렇지만 발음은 어떻게 해요? 넓다.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발음대로 쓰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쓸까요? 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발음대로 써야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넓고 넓지만 요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 넓다를 리을 비읍으로 쓰면 넓고 넓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다르게 표기가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같은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wide, 넓다는 뜻으로 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자법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좀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위해서 의사소통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발음대로 쓰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통일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자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자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규정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 하시는 이제 그런 규정이죠. 이런 것도 우리 띄어쓰기 규정 요거 모두가 다루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런 걸 다룬다라고 미리 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표준어 규정이 있네요. 표준어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표라고 쓸게요.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발음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준 발음법. 예. 자, 그래서 표준어 사용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표준어를 배워야 될까요? 방언을 배워야 될까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표준어를 배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게 표준어고 어떤 게 비표준어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표준어 사용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표준어를 정해놔야 어대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뭐 전라도 방언이나 경상도 방언, 뭐 충청도 방언 이런 게 표준어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수도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준어를 이제 서울 말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의 반대말은 뭡니까? 표준어의 반대말은 비표준어고 비표준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이죠. 예, 그래서 요게 그렇다면 이제 표준어가 아니다 이런 거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는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면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라고 그래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언이라고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어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 한글 맞춤법처럼 맞다 틀리다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송이나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기초 교육, 그 다음에 외국인 교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그런 뭐가 표준어가 아닌 걸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바로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 발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뭐 아나운서를 꿈꾸시거나 이런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거예요. 표준 발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저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갑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표준 발음법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그렇게 진도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왜라고 쓸게요. 자, 외래어 표기법은 뭐를 쓰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외래어를 뭐로? 예, 한글로 쓰는 게 외래어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의 일부분이죠. 예, 그래서 한국어가 말과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요거는 이제 한국어를 표기하는 그 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후라이팬이라고 말합니까? 프라이팬이라고 말합니까? 말할 때는 후라이팬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외래어 표기법이죠. 표기법. 예,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예, 프라이팬 이렇게 써요. 발음하고는 다릅니다. 발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좀 우리가 버스라고 그러지 버스라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쓰는 건 버스라고 써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발음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은 좀 약간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4대 규정 중에는 좀 덜 알려진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외래어가 막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들어오고 이러는 시기에는 더욱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외래어를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 발음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고요. 자,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은 뭐로 적는 건가요? 로마자 표기법. 요거는 한국어를 뭐로 적는다? 로마자로 적는 거예요. 로마자로. 그래서 로마자라는 게 이게 뭔가 로마자라는 것은 바로 A, B, C, D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소문자로 A, B, C 얘네들이 로마자예요. 얘네들. 예. 왜 얘네들 영문자 아닙니까? 영문자인데 왜 로마자라고 부릅니까? 이게 사실은 영문자가 아니고요. 이것의 원천은 바로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쓰던 이제 문자인데 이게 이제 유럽을 쭉 그거 하고 유럽 쪽에서 다 이제 빌려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있는 미국 영어까지 그렇게 쓰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영문자라는 식으로 뭐 물론 영국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힘이 넘어갔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영문자라면 영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문자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의 원천은
사실 원 주인은 로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쓰는 게 영어뿐만이 아니고요. 프랑스어도 쓰고요. 스페인어도 쓰고 뭐 당연히 이탈리아도 쓰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문자를 다 빌려서 써요. 유럽에 있는 거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이제 문자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로마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해야 그거 정확한 것입니다. 영문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했고요. 자, 어쨌든 이제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제 이름 어떻게 씁니까? 제 이름은 정종수인데 요거 JEONGSU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쓰는지 정해놓은 그런 규정이 로마자 표기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주 2주차 때 그렇게 수업을 할 테니까 그때 잘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그 4대 규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또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고요. 다른 이제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다음 주에 제가 총괄해 가지고 좀 국어문 규정에 대해서 다룰 때가 있는데요. 그 시간에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제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거의 대부분 OX 문제나 단답형 주관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대면 수업으로 그렇게 대면 시험으로 그렇게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과제물 15%, 출석 15%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과제물이 원래 이제 발표와 과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대면 수업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바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과제물에 발표는 없습니다. 발표는 없고 저 과제물로만 15%를 그렇게 제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은 이제 15%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중간고사는 4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우리 수정 캠퍼스 성신관 305호 강의실에서 치르도록 하겠고요. 기말고사는 6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그렇게 성신관 역시 305호에서 그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9시 수업입니다만 그래도 9시보다는 10시쯤에 오셔야 그래야 좀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오시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10시로 그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제물은 이제 국어문 규정 틀린 것 요걸 이제 모아오는 겁니다. 사진 캡처 30건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고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다 고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 찍어가지고 그 아래다 뭐를 뭐로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판이나 공문, 게시물, 책, 방송 자막, 상품명, 그 다음에 제목,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 제목 같은 것, 그 다음에 노래 가사나 현수막, 광고지, 뉴스기사, 유튜브 자막 이런 것들 조회수 10만 명 이상 영상에서 이거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지나가시다가 이상한 거 있다면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사진과 함께 그 사진을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사진 아래에서 이렇게 고치셔도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30건을 모아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게 뭐 한글 맞춤법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치시면 바로 이제 그런 캡처된 것들이 쭉 떠요. 근데 제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너무 노력이 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과제를 얼마나 많이 체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유명인들이 나온 사진들 다 알아요. 뭐 박진영도 나오고 뭐 유병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런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쉽게 찾아가지고 보내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거는 제가 과제로 좀 인정을 좀 덜 하겠습니다. 좀 감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간도 충분해요. 시간이 이제 5월 21일까지 12주차거든요. 12주차 일요일까지 23시 59분에 교육 시스템에 올리시면 되기 때문에 뭐 3월부터 5월까지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 30건 충분히 모아요.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최대한 좀 조심해 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뭐 너무 쉽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서핑해가지고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뭐 한글 맞춤법 틀린 것, 국어 어문 규정 틀린 것, 뭐 이런 것 검색어 치셔가지고 쭉 나오는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과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좀 노력을 더해서,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맞춤법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틀린 게 눈에 보여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씩만 좀 부지런해져서 바로바로 좀 모아주시고 이렇게 30건 모아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단톡방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공신력도 없고, 뭐 틀린 것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단톡방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틀린 것 등의 검색어로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HWP 파일이나 아니면 워드 파일 아니면 PDF나 PPT 등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이게 하나하나 사진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과제 체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제시를 그 하나하나 올리시면 또 이제 양도 너무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양을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그저 파일에 넣어서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날짜는 이제 5월 21일까지 23시 59분까지 그렇게 교육 시스템에 제가 과제란을 만들어 둘 테니까요. 거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재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쓴 쉬운 국어 어문 규정 문제집 한국문화에서 나온 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국어 어문 규정 문제집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요 다음 주에는 요거 가지고 수업 안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프린트물을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자료란에 프린트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프린트물 다운받아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거고요. 다다음 주부터는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저는 교재 위주의 수업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저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책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수업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반드시 받으셔도 괜찮고요. 선배한테 받으셔도 되고, 제가 오랫동안 수업했으니까, 아니면 뭐 구입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만 가지고 수업하니까 이건 뭐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뭐 2주만은 오겠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요 교재 가지고 수업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 관건은 이제 기억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규정이 나오고요. 그 아래 확인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책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각 챕터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규정 먼저 배우고 확인 문제 배우고 연습 문제 이렇게 푸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3번이나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거의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게 아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책과 함께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 확인 문제, 연습 문제 통해서 문제 풀이를 하면 좀 공부가 되죠. 지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공부가 좀 이렇게 문제 풀이 형식보다는 교수님의 좀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제 수업은 좀 약간 중고등학교 때와 좀 비슷하게 그렇게 좀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친숙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 그것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강의 속에는 이제 3교시를 수업하게 되는데요. 각 교시마다 3, 40분가량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이죠. 그래서 제가 3교시 수업을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분 원래 수업이죠. 그런데 50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수업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업할 때 되면 제가 말도 좀 약간 느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문제 풀이도 이제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가 3, 40분 수업을 해도 여러분들 수업 내용은 한 50분 정도 수업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양은 그렇게 맞춰집니다. 제가 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그래서 요 양을 하여간 3, 40분 정도 그렇게 수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 정도 수업한다라는 것 숙지하시고 그 시간 맞춰서 그렇게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간 시청하면 이제 추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요게 끝이에요. 1주차는 제가 1교시 요거 수업하는 거 요게 끝이고요. 2주차부터는
그 이제 3교시 동안 3교시로 그렇게 수업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강 정정 기간이어서 추석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주차부터는 철저하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그렇게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 수업 있죠? 3월 6일 있는 1주차 수업 월요일 9시에 학교 오시지 마세요. 학교 오셔서 왜 사람들 없느냐고 그렇게 괜히 오셔가지고 그 아침에 고생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꼭 하여간 3월 6일에는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성신 알림이를 통해서 그렇게 문자로 이제 쪽지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월요일 3월 6일에는 오시지 마세요. 괜히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간 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아마 좀 이렇게 그래도 눈에 좀 훤히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착착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이 수업 혹시 신청을 하신다면 한 학기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